이 더러운 늙은이가 미쳤어? 어디다 걸레질이야? 날카로운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고요하던 VIP 병동 복도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휘감은 병원장 3호 박세라가 청소부 김미숙의 무량동이를 하이힐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걸레 빤물이 미숙의 낡은 유니폼과 주름진 얼굴 위로 튀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 내 코트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인연이 평생 바닥을 기어도 못 살 돈이야. 박세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뾰족한 구두굽으로 미숙의 손등을 짓이겼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야, 너 이거 핥아. 바닥에 쏟은 이 더러운 물. 네 혀로 싹 다 핥아 치우라고. 미숙의 눈에서 치욕스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쫓겨나면 아픈 남편의 병원비도 갚을 수 없기에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혀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난 3년간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무연고 환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물, 자네가 핥게 될 거야. 박세라. 박세라가 기겁하며 돌아본 곳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할머니가 병원재단의 설립자 인장을 손에 쥐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2번 눌러주시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S대학병원 VIP 병동.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올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루 병실료만 수백만 원, 호텔 셰프가 만든 식사, 복도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하지만 그 화려한 병동의 가장 낮은 곳에 청소부 김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올해 65. 미숙 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빚 5억 원을 갚기 위해 병원 청소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를 타고 출근해 밤 10시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고된 일상. 독한 락스 냄새에 코가 마비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관절염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멸시였습니다. 청소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라고. 내 명품백에 먼지 묻었잖아. 보호자들의 조롱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병원장의 아내 박세라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병원 생활 속에서도 미숙 씨에게 마음을 둘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VIP 병동 복도 끝 창고처럼 쓰이는 707호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보호자도 없는 신원 미상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3년 전 병원 앞 화단에 쓰러져 있던 것을 옮겨왔지만 신분증도 없고 치매기가 있어 행여병자로 분류된 환자였습니다. 병원 측은 돈 안 되는 환자라며 구석방에 방치해뒀죠. 환기도 안 되어 욕창이 생기고 링거조차 제때 갈아주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방을 매일 찾는 건 오직 미숙 씨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개나리가 예쁘게 폈네요. 미숙 씨는 점심시간마다 707호에 들러 굳어가는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자신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털어 욕창 연고와 기저귀를 사다 날랐습니다. 겨울에는 자기 점퍼를 벗어 할머니 이불 위에 덮어주고 여름에는 부채질을 해주며 땀을 닦아줬습니다. 동료들이 미쳤냐? 저 할망구 돌본다고 누가 상 줘? 라며 핀잔을 줬지만 미숙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숨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저분도 젊었을 땐 누군가의 귀한 어머니였을 텐데. 할머니, 저 오늘 박 사모님한테 또 혼났어요.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참았죠? 할머니도 힘내세요. 우리 같이 버텨요. 미숙 씨가 눈물을 흘릴 때면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병원장 3호 박세라가 사교 모임 친구들을 대거 이끌고 병원 투어를 온 날이었다. 자, 여기가 우리 남편이 싹 리모델링한 VVIP 병동이야. 이 침대가 2천만 원짜리고. 박세라가 자랑하는 순간 코끝에 퀴퀴한 찌린내가 스쳤습니다. 흑,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의 근원은 707호였습니다. 미숙 씨가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이었죠. 박세라는 인상을 구기며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 일 안 하고 여기서 땡땡이 쳐? 사모님. 환자분 기저귀가 새서. 환자? 이게 환자야?
거지 노숙자지. 당장 이 늙은이 내다버려. 박세라는 미숙 씨가 끓여온 사골 국물 보온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 그리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사모님, 제발요.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남편 약값도. 미숙 씨는 박세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거 안 나? 에잇. 박세라는 미숙 씨를 하이힐로 걷어찼습니다. 미숙 씨가 청소 카트에 부딪혀 시커먼 오수통이 엎어졌습니다. 썩은 내나는 구정물이 박세라의 하얀 모피에 튀었습니다. 아, 내 모피. 야, 이 미친년아. 박세라는 오수통을 들어 미숙 씨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흘린 이 더러운 물, 네 혀로 싹 핥으라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미숙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세라의 구두굽을 향해 혀를 내미는 순간 그 혀 집어넣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707호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휠체어를 밀고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숙 씨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 안 죽었어? 경비, 당장 끌어내. 하지만 할머니는 휠체어를 미숙 씨 쪽으로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미숙 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김 여사, 일어나게. 자네는 저런 것들에게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는 박세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세라, 니년이 병원장 마누라라고? 네 남편놈 당장 튀어오라고 해. 그때 할머니가 품속에서 금색 명패와 붉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명패에 적힌 이름.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병원장이 그 명패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장님?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어. 이분이 우리 재단 설립자 왕 이사장님이셔.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국내 굴지의 의료재단 태성병원의 설립자 왕순자 이사장이었습니다. 3년 전 산책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신분증이 없어 무연고자로 실려왔던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감금 증후군 상태로 3년을 누워 있었던 것이죠. 내 몸은 굳어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 김 여사, 자네가 밤마다 기도해 준 거, 발 주무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닦아준 거, 내가 다 듣고 느끼고 있었네. 왕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걸레 빤물을 먹이려 들어? 왕 이사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박세라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세라, 자네 3년 전에도 간호사를 폭행해서 합의금 준 거 알아? 병원 청소 직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알고. 내 다 CCTV로 봤어. 자네가 이 병원에서 저지른 악행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네. 박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하게. 자네는 특수폭행, 노인 학대, 그리고 직원 성추행 방조 혐의까지 추가야. 왕 이사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안에 변호사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부로 병원장 해임이야. 박세라, 자네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경찰이 박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한테 어린 자식이 있어요. 자네 자식 생각은 하면서 왜 남의 자식 같은 직원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나? 박세라는 끌려나가면서도 명품 구두가 벗겨질까 발버둥 쳤지만 결국 구두 한 짝은 시궁창 오물 위로 처박혔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왕 회장은 미숙 씨의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김 여사, 아니 내 은인. 자네가 없었으면 난 차가운 시체실에 있었을 거야. 그날 이후 병원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났습니다. 왕 이사장은 미숙 씨의 빚 5억 원을 그 자리에서 갚아주었고 미숙 씨를 재단 산하 요양병원 명예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돈은 내가 댈 테니 자네는 그 따뜻한 손으로 환자들 마음이나 어루만져주게. 1년 뒤 미숙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으로 소문났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왕 이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퍼뜨린 향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진심이었습니다.